반갑습니다. 더블다이아몬드 이현희 인사드리겠습니다. 예. 아, 오늘 OM이죠. 그쵸? 줄 다 안 서도 되고 얼마나 좋아요. 오늘 제가 아침에 몇 시에 왔게요? 아침에 8시 20분에 도착했거든요. 새벽. 새벽이죠. 그쵸? 아침 6시에 출발했으니까 도착해서 그때부터 이제 파트너랑 상담도 하고 홈미팅 하고 그리고 수다도 떨고 비빔밥도 먹고 바디키도 먹고 막 그러면서 하루를 보냈어요.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예전에 코로나 전에 우린 그랬었던 것 같아요. 이명선이 너가 저한테 오늘 바빴냐 그러면 바빴다 그러거든요. 제가 왜 그러냐면 아침 일찍 애 맡기고 강의장 와서 2시간 줄 서 있다가 강의 듣고 그리고 2시에 제품 강의 하나 듣고 그리고 집에 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또 다시 강의 듣고 그게 다였던 것 같아요. 언제 사업하냐? 제가 속으로 아니 소비자를 만나야 될 텐데 언제 사업하냐고 제가 막 그랬거든요. 그런데 강의장이 저의 사업의 비결이었던 것 같아요. 강의장을 다니면서 파트너분들과 소통도 하고 이런 얘기 저런 얘기 제품 얘기 노하우도 전달하고 그렇게 성장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원래 컨디션이 엄청 좋은데 이해를 해주셔야 돼요. 제가 어제는 그 미국에서 저희 그저께 저희 작은 애 친구가 놀러 왔거든요. 통일 전망대 대어 외국 애들은요 보도를 데리고 가다 면 되게 좋아해요. 그 국경지 이렇게 예 국경지를 가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가지고 북한이 보여준다니까 애가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더웠거든요 어제 아시죠? 나 좀 머리 벗겨지는 줄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너무 힘들었고 막 그 애 데리고 와서 왔다 갔다 하고 음식 해주고 집에서 삼계탕 끓여 먹이고 하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뭐 음식 같은 거 해 먹이고 그러다가 이제 아침 새벽에 나와서 안 오니까 제가 제 꼴이 아닌 거죠. 그래가지고 제가 어떤 마음이 드냐면 아 이쁘게 봐줘야 될 텐데 라는 생각이 들면서 목소리도 갈 수 있어요. 하루 종일 떠들어가지고 그래서 그래도 오늘 여러분들하고 암의 얘기를 할 거거든요. 이게 쉬운 이유가 그냥 어 제가 했던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마음 편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처음에 시작할 때 제가 웃긴 얘기를 하나 해드릴까요? 미국에서 요즘 여름에 어디 가면 안 되는 거 아시죠? 근데 여름에 저희는 이제 놀러 외국에서 많이 들어와요. 그래서 미국에서 또 저희 스폰서님의 미국 스폰서님의 그 막내딸이 이번에 또 와슈를 지금 경사 났죠. 와슈에 입학을 해서 왔어요. 와가지고 이제 그 애랑 막 놀아주는데 그 애가 노래방을 가고 싶다고 하는 거죠. 그 밤에 노래방을 이제 신분증 있어야지 갈 수 있는 걸 여러분 알고 계셨어요? 저는 잘 몰라서 코인 노래방 그냥 가면 되는 줄 알았거든요. 그래 가지고 저희 딸 둘하고 그 애하고 3명을 보내 놨어요. 그랬더니 거기서 나이를 물어봤대요. 이게 그 저기 미성년자 이런 거. 그래 가지고 그때가 9시 니까 딱 되니까 이제 안 된대요. 출입이 안 된다고 하니까 그래서 내 나이가 이번에 몇 살이다 얘기하고 애들이 막 그렇게 했나 봐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딱 보더니 우리 큰애가 승현이가 큰애가 작은애 내 동생들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두 녀석은 닮았는데 한 애가 안 닮은 거죠. 그래가지고 안 닮아 놓으니까 얘를 딱 보더니 음 엄마 이름 엄마 전화번호를 좀 대라고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작은 애 핸드폰을 딱 펼쳐서 엄마 전화번호를 딱 펼치고 얘한테는 전화번호를 물은 거죠. 얘가 뭐랬게요? 얘가 뭐라냐면요. How would I do it?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그걸 아냐는 거야. How How would I know? 내가 그걸 어떻게 알아요?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우리나라 말로 하면. 그랬더니 그분이 너무 놀란 거죠. 그랬잖아. "엄마 전화번호 대봐라." 했더니 "내가 그걸 어떻게 알아?" 이렇게 말한 거니까 융통성도 없는 거지. 그랬더니 이분이 "다음부터는" 이러면서 "꼭 그 보호자와 함께 와라."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렇게 보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걸 보면서 애들이 융통성이 잘 없어요. 거짓말도 할 줄 모르고 그렇게 참 착하다라는 생각이 요샌 많이 새삼 많이 들더라고요. 아마 그분도 부모님이 20년 넘는 시간을 암회를 하셨고 거의 30년 가까이 하셨구나. 그렇게 하셨고 저희 집 애들도 거의 제가 19년 암회 사업을 하다 보니까 사회 물정을 모르는 거죠. 노래방을 가서 어떤 일이 있는지도 모르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아이들을 보면서 '아 애들이 참 반듯하게 잘 자라고 있다.' 그래서 그 노래방 주인은 얼마나 당황스러웠을까. 코인 노래방 주인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오늘 요새 제가 손님 치른다고 요새 좀 많이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여러분들하고 어 암 얘기를 할 건데 사실 이 얘기 되게 웃긴 얘기거든요.
저희는 완전 빵 터져 가지고 막 넘어갔는데 보면서 '이게 되게 진지하구나 여기는. 왜 안 웃지? 내가 영어로 얘기하려고 그래서 그런가?' 이 생각이 들면서 그냥 내가 순간 내가 너무 당황했어요. 우리 웃으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려 했는데 그냥 오늘은 안 웃기는 컨셉으로 그냥 할게요 제가. 어. 그 주인이 얼마나 웃겼을까 생각하니까 전 너무 웃기던데. 요번에 우리 푸켓 가요. 저희가 결혼해서 신혼여행지로 푸켓을 가면서 '우리가 언제 다시 우리 돈으로 외국을 나오겠나?' 이러면서 갔던 곳이 푸켓이었어요. 근데 이제 거기를 아메이의 이제 리더십 여행으로 가는 거죠. 그리고 더 의미 있는 건 저희 큰아이가 자기 힘으로 간다라는 게 더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되게 설레어요 요새는. 어 어떤 리더님이 그러시던데요. 어떤 리더님이 "앨런 머스크가 사람의 인류를 화성에 보내는 것보다 그거보다 내가 노력해서 내 자식들을 데리고 삿포로 가는 게 더 대단하다."라고 얘기를 하던데 어쩌면 저는 그 대단한 일을 했고 저희 아이도 그 대단한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다음 여행지는 이제 우리 내년 4월 달에 가죠. 프라하 다이아몬드 여행인데 저는 프라하를 여러 번 갔다 와서 프라하에 대한 생각이 꼭 그냥 이웃집 가는 느낌 막 들어요 프라하가. 그리고 그다음 여행에는 삿포로인데 삿포로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가본 사람은 아실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 데리고 꼭 가고 싶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돈 있다고 저렇게 갈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하면서 제가 저 삿포로 여행을 즐겼던 기억이 나요. 이렇게 '아메이를 하면 여행을 많이 가는 일일까?'라는 생각해 보면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여행만 얘기 있는 게 아니라 오늘 여러분들하고 하고 싶었던 얘기가 이거였어요. "열심히 일하면 정말 부자가 돼요?" 우리 학교 이거 많이 본 거 아니에요? 저희도 학교에 뭐 급훈 뭐 이런 거 있었어요. 학교에 그런 거. 그럼 보면은 정직 근면 성실. 정직해라 근면해라 성실해라. 맞아요. 일 시켜 먹기는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회사에서 일 시켜 먹기를 너무 좋을 것 같아. 그쵸? 그런데 가오는요. 근면성실 저희 집 가오는 가와 만사성이에요. "가정이 화목하면 모든 일이 다 형통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정말로 제가 저런 근면과 성실이라고 가오를 적어 놓은 집에 팔로를 간 적이 있었어요. 정말 깜짝 놀랐어요. 집에 가오니 근면성실이었거든요. 거기에 행복도 없었고 나눔도 없었고 그냥 근면하고 성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메이를 안 했으면 저 가온이 이상하다는 생각을 안 하고 살았을 것 같아요 제가. 우리 학교에서 의사도 일하지 않으면 소득이 멈추고요. 변호사도 휴가를 가면 수입이 안 들어오지 않아요. 수입이 줄어들죠. 자기가 회사를 갖고 있지 않는 이상. 그리고 회사원들은 월급이 정해져 있어요. 이병선 리더가 저희 배우자가 요새 회사에서 많이 늦게 와요. 일찍 안 오더라고요. 제가 왜 그러냐니까 정리해고 많이 시키죠 요새. 그래서 그분들 회식을 한다고. 생전 술도 안 먹는 사람이 이제 사람을 내보내니까 이제 그 마지막 술자리는 가져야 된다고 해서 회식을 자주 하거든요. 제가 그걸 보면서 '그분들이 나가고 싶어서 나갈까?'라는 생각을 참 새삼스럽게 많이 해 보는 것 같아요. 여러분 정말 열심히 일하면 부자가 될까요?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아니라 시스템을 가진 사람들이 더 큰 소득을 만든다라는 거 우리 너무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열심히 일하면 정말 부자가 될까?' 그 생각을 한번 해 보셔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좋은 회사에 취직하면 정말 평생 안정적일까요? 여기 나오는 회사들 있죠. 다니는 분들 많이 계시죠. 안정적이에요? 예전에는 맞았어요. 예전에는 한번 입사하면 뭐 50 까지 정년이 보장되기도 하고 뭐 40대 중반까지 다니기도 하고 요새는 오늘 들어갔는데 내일 나와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기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생각보다 구조조정 때문에 굉장히 조기 그러니까 정말 퇴직이 빨라졌어요. 그리고 평생 직장이라는 개념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지금요 20 대들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지금 20 대들한테 회사를 들어가는 사람들한테 이 회사가 평생 당신의 노후 준비를 해줄 수 있는 곳이 한 명도 예스한 애들이 없대요. 다 안 돼요. 이 회사에서 내가 오래 있지 못할 거라는 정도를 알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냥 가늘고 좀 길게 좀 붙어 있고 싶다라는 마음을 가진다라는 거죠. 왜냐면 다음 다른 곳에 가야 되니까. 그래서 저는 정말 이제는 회사가 아니라 자신만의 소득원을 갖는 것이 정말 중요한 시대가 왔어요. 옛날 같지 않죠. 옛날에는 큰 자본으로 큰 부를 이룬 사람들이 부를 이뤘던 것 같지만 지금은요. 큰 자본으로 부를 이룬 사람보다 팬덤으로 부를 이룬 사람이 더 많아요. 정말 시대가 많이 바뀌었죠. 옛날 20년 전에 "팬덤으로 부를 이룬다." 이 말을 하면요. 길거리에 있는 사람들이 못 알아들었어요. 그런데 지금은요. 팬덤으로 부를 이룬다고 하면 알아들어요. 여러분 그리고 궁금한 게 오늘 이 방송이 줌으로 송출이 되거든요.
줌으로 송출이 되고 집에 편하게 앉아서 들으면 돼요. 그쵸? 그런데 이곳에 굳이 와서 듣는 이유가 있지 않겠어요? 어 제가 코로나 터지기 전에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게 그 코로나 터지기 전에 어떤 분이 암이하신 분 아니에요. 자기 계발 강의하시는 분인데 그분이 2 년에 한 번씩 목돈을 모아 가지고 외국에 가서 그게 5천만 원 정도 한대요. 한 달 가정인데 5천만 원 정도 주고 2 년에 한 번씩 저기 뭐 동기부여 강의를 듣고 자기 계발을 하고 돌아와서 그 자격증을 가지고 또 강연을 또 한대요. 그러면 5천만 원을 가지고요. 6 개월이면 빠진대요, 그 돈이. 5천만 원을 투자했잖아요. 그런데 6 개월이면 그 돈이 빠질 만큼 강의료를 받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분이 그까지 비행기를 타고 날아가서 배워서 와서 나누고 그렇게 했었거든요. 그런데 코로나 이후에 되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가만히 앉아서 이제 그 자격증을 따는 사람들이 생긴 거죠. 그런데 옛날처럼 몸값이 커지지가 않더래요. 옛날에는 분명히 5천만 원을 들여서 가서 강의를 듣고 와서 막 하면 이 5천만 원 6 개월 만에 빠졌다는 거죠. 그런데 코로나 이후는요. 분명히 줌에 앉아서 제가 강의를 들었어, 그 강의를. 그 강의를 들어서 그걸 또 이제 강의를 해서 우러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6 개월 만에 돈이 안 빠지더라는 거죠. 이게 무슨 얘기인 줄 아세요? 지식을 통해서 부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식으로 부가 이루어질 것 같으면 챗GPT가 제일 부자가 돼야 돼요. 지식으로 부자가 될 것 같으면 여러분 핸드폰 저기 손 다 챗GPT 다 있지 않나요? 제미나이도 있지 않나요? 그것 가지고 이미 부를 만들어야 돼요. 그런데 왜 우리는 부를 못 만드냐면 지식의 시대는 끝났기 때문인 거예요. 지식이 아니라 아무도 지금 여러분 와서 지식을 듣고 싶어서 앉아 있는 분은 아무도 안 계실걸요? 검색만 하면 다 나오는데. 여러분들은 뭐가 듣고 싶냐면 아메 사업을 19년 동안 해서 그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우여곡절을 통해서 잘 할 수 있었는지 그걸 듣고 싶은 거예요, 그 경험치. 그게 사실은 에너지지 않나요? 그걸 앉아서 들으면 그게 들어와요? 저도요 요새는 가능하면 움직이려고 노력해요. 가능하면 발이 좀 힘들겠지만 가서 들으려고 하고 에너지를 내려고 하고 다르더라고요. 그리고요 그 사람이 막 얘기하는 게 줌으로는 안 느껴지는 거죠. 그런데 현장에 가면 그게 막 느껴지는 거예요. 그 사람 심박수도 느껴지고요. 눈알이 튀어나올 것 같은 그 사람 눈도 느껴지고 뭔가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람한테 나오는 그 에너지 있잖아요. 몸에서 나오는 에너지들이 파장값을 이루어서 이렇게 소리를 내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죠. 여러분들도 한번 저도요. 지금 최첨단을 다니는 시대에 살던 애들을 강의장에 데리고 오거든요. 그럼 그 애들이 뭐라고 하냐면 "엄마 심박수가 빨라진 것 같아요." 강의를 듣고 있으면 "엄마 그러니까 우리 그래서 우리 애들도요 젊어요. 21 살, 22살 막 요렇거든요. 요런 애들이 뭐라고 하냐면 줌으로 들었을 때는 지식 전달 같은 걸 그냥 듣는 느낌이래요. 그런데 "절대로 경험에 대한 그 에너지는 느껴지지가 않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맞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젊은 애들도 강의장에 가더라고요. 그래서 '아 신기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정말 이제 여러분들만의 소득원을 만드는 곳이 어딘지를 한번 체크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사업은 돈이 많아야 시작할 수 있다?' 옛날엔 그랬죠. 사업은 돈이 많아야 시작할 수 있었거든요. 카페는 수천만에서 수억이 들어요. 그리고 월세가 적게는 300만 원, 많게는 몇 천만 원씩 월세를 내고 카페를 하는 데가 꽤 많아요, 서울에는. 그리고 식당도요. 정말 수억이 들어서 식당을 차려요. 그리고 편의점은요. 쏙 들죠. 누가 그러시더라고. "조그만 피자집 인수받아서 하는데 그분이 그랬대요. 한 1 억만 있으면 할 수 있다고 했는데 막상 들어가서 이것저것 하고 나니까 3 억이 들더래요. 옛날에는 1+1 하는 50% 그러니까 적게 말했다면 지금은요 1 밖에 얘기를 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 이게 현실적으로 좀 그렇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요새 어떤 마음이 드냐면요. 적은 자본으로 시작할 수 있는 사업 모델도 존재한다라는 거 여러분들한테 얘기하고 싶어요. 저는 19년 전에 뭘로 시작했냐면요. 어 19년 전에 꿈으로 시작했어요. '잘 됐으면 좋겠다. 잘하고 싶다. 이게 된다면 어떨까? 내 인생이 달라졌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희망 때문에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 희망의 값이 무게가 얼마큼인지는 모르겠지만 그게 저한테는 가장 큰 자본이었어요. 이병선 리더가 그때 대리 때였거든요. 과장 때도 아니었어요. 그래서 월급이요. 못 되고 하면 200 몇만 원밖에 안 들어왔던 것 같아 내 기억에. 근데 그거 가지고 학원비 내고 나면 없을 것 같은 돈이었었어요. 그것 가지고 제가 '비즈니스를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었을까?'라고 생각해 보니까 없었던 것 같은데요 저는.
저는 오빠가 부도가 나서 탁 무너지면서 뭘 느꼈냐면 '아 내 인생에는 징검다리를 놓을 만한 뭔가 자본이 없겠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약간 체념하고 있을 때 저한테 온 아메였거든요. '내 인생이 달라질 수 있겠구나.'라는 체념. 그러니까 그거 완전 체념했어요. 달라지지 않을 것 같았어요. 그냥 이렇게 대학 교수로 있다가 그냥 끝나고 뭐 그냥 공부고 애들 그러면 정년이 우리 되게 짧잖아요. '아 그러면 잘 나가 봤자 정교수까지 갈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시점이었어요. '아 그럼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주말 부부가 아니라 1 년에 한 번 만나는 부부로 전락할 수밖에 없겠구나. 내가 미국에 있으니까. 우리 신랑이랑 글쎄 계속 결혼 생활 유지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 그런 생각들을 했을 쯤 저는 아내가 저한테 왔던 것 같아요. 아내를 하면요. 어쩌면 행복한 가장이 되게 할 수 있겠구나 우리 신랑을. 어쩌면 내가 우리 애들 유학도 보낼 수 있겠구나. 어쩌면 아내를 잘해서. 어쩌면 내가 건강해질 수도 있겠구나. 어쩌면 우리 엄마한테 내가 진이 같은 딸이 될 수 있겠구나. 어쩌면 내가 우리 가정을 일으키는 사람이 되어질 수 있겠구나. 그런 어쩌면은 같은 그런 꿈들을 여기서 이렇게 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 적은 자본 중에 여러분 꿈을 한번 넣어보는 게 어떨까 싶어요. 어때요? 정말 저럴까요? 광고가 정말 좋은 제품을 만들까요? 광고가? 뉴케어 혹시 들어본 적 있으세요? 제가 이거 왜 적냐면요. 이거 그 저기 요새는 팬덤을 가진 사람들 이 누군지 아세요? 아시는구나. 저는 "저 여자는 누구야?" 그랬어요. 제가 우리 신랑한테 그랬더니 우리 신랑이 날 쳐다보니 "전지현." 이러더라고요. 어. "저 여자는 늙지도 않아." 그쵸. 안 늙어. 그쵸. 계속 그 자리 아니에요? 그래서 더 이뻐진 것 같아요. 그래 '아 정말 신기하다.'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어때요? 광고비를 줄이고 소비자가 직접 추천하는 방식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사실 요새 그 뭐죠? 메가커피? 메가커피 맞죠? 메가커피 광고 누가 하죠? 손흥민도 했었고 방 그 비도 했죠. 맞죠? BTS의 비도 하지 않았나요? 그거는 컴포즈예요. 그거 광고비 액정 광고비는 70억 인데 100억 이상을 줬다 하더라고요. 그 커피 그거 1,500 원짜리 팔아 가지고 그 광고비를 대면 그것도 업주들한테 물렸다더라고요. 그걸 업주들한테 돈을 내라 그랬다더라고요. 그러니까 광고비를 업주들한테 뭐 한 1 년에 얼마씩을 이제 부과시켰다 하던데 말이 안 되지 않아요? 그래서 생각보다 이렇게 유명인들이 써서 그 제품을 이렇게 팔 생각 말고요. '다른 생각을 해 보는 건 어떨까?'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성공은 특별한 사람만 하나요? 글쎄요.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점은요. 꾸준했고 배우는 자세를 유지했다는 거지 이 사람들이 특별한 일을 했던 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발상의 전환을 좀 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고요. 제가 오늘 챗GPT 중에 우리 이 영상 중에서 유일하게 이 한 장이 챗GPT가 만들어 준 장이거든요. 이 한 장이. 너무 마음에 안 들어서 빼고 싶었는데 이병선이도 하는 말이 시대에 맞 부응을 하기 때문에 이걸 넣으라는 거 저는 너무 싫은 거 이게 좀 약간 이상하지 않아요? 내 눈에만 그런가? 맞아요. 30년 전에는 부모님 세대 문제 없었죠. 지금 힘들다 현재가. 30년 후는 어떨까? 저는 변하지 않으면 지금 도태된다고 하는데 모르겠어요. 솔직하게 얘기해서 오늘 사실 슬라이드 하나도 안 보여주고 그냥 제 얘기를 좀 해 주고 싶은 마음이 정말 많이 들거든요. 요즘은 너무 제가 19년 사업하면서 제가 가장 느끼는 게 뭐냐면 사람들이 너무 많이 아파요. 그게 너무 마음이 아파요. 너무 많이 아파서 제 마음이 아파요. 실컷 돈을 버는 것 같고 19년 전에는 그 친구가 나보다 더 나은 것처럼 나는 아메를 시작했고 그 친구는 자기 사업을 했거나 자기 일을 했거나 자기 스펙을 가진 친구인데 결국 시간이 지나가 보니까 아파요. 그리고 대가를 너무 많이 지불을 해요, 성공을 위해서. 관계를 잘할 수 있는 시간을 지불했다 보니까 나중에 자기가 그 일에서 나왔는데 갈 곳이 없는 것도 되게 많아요. 왜냐하면 갈 곳이 없다는 건 친구도 없고 거기다가 내 배우자도 이 사람이 필요로 하지 않고 이런 경우들이 의외로 많더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사실 지금 힘들지만 이 힘듦이 어떤 힘듦이 있는지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아메이가 쉽나요? 아메 안 쉬워요. 혹시 누가 아메가 쉽다고 그랬으면 그건 사기예요. 그치만 아메는 가치가 있어요. 저도 어려웠거든요. 19년 전에 말귀 못 알아듣는 사람한테 아메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아메가 오늘 하면 내일 결과가 나와요? 그리고 내일 결과가 좀 나오면 그게 사람을 바꿔주나요? 여행을 보내줘요. 그게 좋아요? 돈을 좀 더 줘요. 그럼 그게 좋아요? 아니면 핀을 막 올라가요. 그럼 그게 좋아요?
그게 좋다고 생각할 때도 있었어요, 제가. '그게 괜찮지 않나?'라고 생각할 때도 있었어요. 하지만 궁극적으로 아메 사업을 제가 해 보니까 19년 동안 이 퀄리티 좋은 제품을, 이 안전한 제품을, 이렇게 도덕적 철학을 지킨 이 제품을 내가 이용하고 내가 쓰면서 누군가의 삶에 약간의 간섭을 할 수 있는 게 너무 마음에 들어요. 누군가의 건강을 약간 책임져 줄 수 있고요. 누군가의 재정을 쪼금 더 컨트롤해 줄 수 있고요. 누군가에게 쪼금 더 기회를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되어서 너무 좋아요. 오늘 당장 성공하고 내일 당장 어떻게 되고 이 얘기가 아니라 그냥 이 좋은 제품을 먹고 쓸 수 있는 지식을 배우는 것도 좋아요. 저희 아이들이 20살 이제 22 살짜리 이 여자아이가 제 딸이 있는데, 큰아이가 있고 작은 애가 있어요. 어떤 감사함이 있냐면요. 제가 아시는 분이 꽤 성공했어요, 사회적으로. 근데 그분이 뭐라냐면 미치겠대요. 이유가 뭐냐니까 애들이 아무거나 먹는대요. 애들이 아무거나 먹어서 먹지 말라고 잔소리를 해도 안 된대요. 제가 '먹지 말라 잔소리하면 안 먹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저는 먹지 말라 잔소리를 잘 안 하거든요. 왜냐하면 저희 애들은 저보다 더 철저해요. 저는 1 년에 라면을 한두 번 먹거든요. 근데 저희 애는요 1 년이 아니라 10년 동안 라면 한두 번도 안 먹었을 거예요. 그렇게 음식에 대한 철저함이 있는 거죠. 몸에 나쁜 거 잘 안 먹으려고 하고 몸에 좋은 것만 먹으려고 하는 애가 있는 거죠. 그게 어디서? 여기서 배웠어요, 여기서. 제가 공부할 때 옆에서 같이 공부했고요. 강의장에 오면 애 맡길 데가 없으면 뒷자리에 앉아 가지고 코를 골면서 졸면서 강의를 들었어요. 저희 애가 저만큼 강의를 많이 듣진 않았지만 여기 계신 분들만큼, 글쎄요, 이만큼 아닐 수도 있지만 그래도 많이 들었어요. 저희 집에 홈미팅요 매번 참석했죠. 책상 밑에서 듣기도 하고 저 뒤에 앉아서 듣기도 하고 그러면서 저와 함께 성장해 왔거든요. 그러니까 좋은 게 뭔 줄 아세요? 나쁜 걸 먹지 않으려고 하는 노력을 해요. 그리고 적어도 뭐가 나쁜지는 알아요. 뭐가 나쁜지를 아니까 자기 건강을 조금 케어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잔소리를 별로 안 해도 돼요. "이거 해야 돼. 저거 해야 돼." 이런 말 안 해도 돼요. 저는요 부의 척도 중에 가장 중요한 척도가 그 사람의 시간을 쓰는 걸 보면 그 사람이 부자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어요. 부자들은요 돈을 쓰는 것보다 더 엄격하게 컨트롤하는 게 뭔지 아세요? 시간이에요. 그 애가 어떨 때는요 시간을 세이브 시키기 위해서 돈을 더 많이 써요. 돈에 대한 가치보다 시간에 대한 가치를 높이 평가하죠. 그런 사람들은 굉장히 부자들이 많아요. 그런데 가난하고, 가난하고 밑으로 내려오면 내려올수록요 시간을 함부로 써요. 그래서 핸드폰을 보는 시간도 많고요. TV를 보는 시간도 많고요. 미스미디어에 노출되거나 쇼폰 보는 시간이 많아요. 근데 그거를요 제가 감사하게 애들한테 억만금을 주진 않았는데 이 자리에서 뭘 배웠냐면요 시간에 대한 걸 배웠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애들한테 제가 뭘 가르쳐 줄 수 있었냐면 "시간이 너무너무 소중해. 시간을 함부로 다뤄야 된다."라는 말하지 않아도 얘네들이 시간을 귀하게 생각해요. 그래서 부작용은 뭐냐면 작은 애가 저한테 뭐라 한 줄 아세요? 딱 저녁에 대구 갔다가 파트너도 후원을 하고 막 저녁에 딱 가잖아요. 가면 저 너무 피곤하지 않겠어요? 아침 새벽에 4시 반에 나와서 돌아다니다 가면 피곤해요. 그래서 딱 갔는데 딱 들어가자마자 저희 아이가 나한테 하는 말이 "엄마 오늘 저녁에 플랜은 뭐예요?" 이러는 거예요. 아니 밤중에 무슨 플랜이야. 그냥 쉬어야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애가 "오늘 저녁에 플랜은 뭐예요?" 하면요. 갑자기 "엄마 운동 가야지."라는 얘기를 내가 해요. 너무너무 운동 가기 싫거든요. 혹시 나 보람차면서 맨날 운동이 너무 하고 싶다 있으세요 혹시? 저는 그러진 않아요. 그러면 내가 뭐라 오늘 플랜은" 아마 지금 우리 애가 듣고 있을 텐데 "오늘 플랜은 어 저녁에 지금 반백제 마시고 자전거 타고 배드민턴 갔다 오는 거야. 배드민턴 갔다 와 가지고" 뭐 원래 플랜 없었거든요. 원래 안 가고 싶어서 배드민턴. 그런데 애가 "오늘 플랜이 뭐예요?"라고 물어보니까 내가 플랜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요 그 늦은 시간에 배드민턴을 치러 가요. 그래서 배드민턴을 치고 나면요 너무 신기하게 치러 가기 전에 죽을 것 같았거든요 너무 힘들어서. 진짜 오늘 같은 날은 "어떻게 엄마한테 플랜을 묻니? 오늘 같은 날 내가 쉬어야지." 이렇게 말하고 싶지만 가요. 가서 배드민턴을 치고 돌아올 때는 에너지가 가득 채워져서 '아 운동이 사람을 이렇게 에너지 넘치게 하는구나.' 그래서 하루에 이제 2 막을 또 시작하는 거죠, 그 시간에 들어와 가지고. 들어와서 애들하고 상담하고 막 얘기하고 제품 얘기하고 막 그렇게. 그러니까 어때요? '살아있다. 내가 살아있구나.' 그러면 여러분 혹시
나는 수면의 질이 좀 안 좋다 하거나 나는 잠을 잘 못 잔다 하거나 그런 분은 저랑 한번 하루만 같이 지내시고요. 저녁에 내가 코를 골게 할 수 있어요. 그래 가지고 저녁에 저희는 웃긴 게 손을 잡고 자거든요. 탁 누우면 이병성 리더는 30초 만에 손을 흔들고요. 저는 한 놓으면 '어머 얘는 30초 만에 이러다가 저도 자요. 그러니까 1 분을 못 넘기는 거죠. 그래서 수면 질이 되게 좋아요. 그러니까 눈 뜨면 알람 울리기 전에 일어나고 그렇게 살아고 있어요. 50대 중반에 참 행복해요. 어 그리고 어 이 비즈니스를요 자식들이랑 함께 하니까 여러분 그거 알아요? 엄청 피곤해요. 왜냐하면 집에 가면 파트너가 있어. 그러니까 집에 파트너가 있으니까 원래 파트너들이 있을 때는 앉아 있다가 파트너 없으면 누워 있고 싶잖아요. 근데 집에 파트너가 막 눈을 이렇게 끼고 "오늘 플랜은 뭐예요?"라고 묻는 애가 있는 거죠. 그리고 "몸에 좋아요? 안 좋아요?"를 맨날 묻는 큰애가 있는 거죠. 몸에 나쁜 거 절대로 안 먹어요. 파트너분들이 몸에 나쁜 걸 이렇게 주잖아요. 그러면 "아 네 고맙습니다." 받아 가지고 이거를요 이만큼씩 떼 가지고 이렇게 안 먹는 척하면 미안하고 맞잖아요. 줬는데 안 먹으면 미안하고 먹자니 자기 몸한테 미안하고 그러니까 그걸 들고 이제 계속 이만큼씩 떼 가지고 먹는 척을 이렇게 하는 거죠. 이제 그런 딸과 플랜이 뭐냐는 딸이 있어요 집에. 가지고 이렇게 하루 종일 파트너랑 있다가 집에 가면 쉬어야 되잖아요. 근데 집에 가면 파트너 두 녀석이 눈을 부릅뜨고 "엄마." 이러고 보고 있기 때문에 어 집에 가도 편치가 않네요 요새는. 그쵸? 그래 가지고 그래요. 여러분 저는 지금 힘들어요. 쉽지 않아요. 근데 뭘 아냐면 내가 오늘 이렇게 보냈기 때문에 19년 전에 이렇게 보냈기 때문에 지금 저한테는 선택의 자유가 있어요. 지금 당장 '너 뉴욕 가서 한 달만 사다 와야지.' 하면 지금 가면 돼요. 근데 지금 제가 왜 못 가요? 암의 비즈니스는요.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올라갔다 내려갔다가 내가 얼만큼 멀리 가냐가 아니라 내가 많이 얼마나 정상까지 갔다가 내려와서 파트너 손을 잡고 다시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갔다가 이 행동을 얼마나 많이 반복하냐에 따라서 핀이 주어지는 거거든요. 어떤 사람은 5번 했다가 어떤 사람은 6번 했다가 어떤 사람은 12번 했다가 이렇게 그러면서 핀이 가는 거예요. 저는 12번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를 한 거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저한테는 책임감이 있는 거예요. 제가 요새 보모의 노릇을 하고 있어요. 저희 애들이 어리거든요. 제 조카도 사업을 하고 있고 다 20 대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요즘 07 년도 나왔어요. 07 년생도 나왔는데 성령이라고 애가 사업을 설명을 딱 했더니 바로 하겠다고 해 가지고 지금 미팅을 한 번도 안 빠지고 온 애가 있어요. 그런데 07 년생 생산성 있어요, 없어요? 아마 이 강의 듣고 있을 건데 없죠. 그러면 06 년생은 생산성이 있나요? 돈을 간지나게는 쓸 수 있지만 간지나게 못 벌어요. 그쵸? 그러면 04 년생은 돈 잘 벌어요? 03 년생은요? 02 년생은요? 이런 애들이 한 10명 있으니까 제가 힘들어 죽겠어요 애들 끌고 다니면서. 그래서 저번 주에 분당에 강의 있었거든요. 분당에 강의 있을 때 저희 집에서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는데 차를 2대 움직였어요. 저도 운전을 하고 이병선도 운전해서 파트너를 태워서. 왜? 애들이 기동력이 없으니까 태워서 가야 되는 거죠. 그렇게 그리고 저희 차 원래 5 인승이잖아요. 그 BMW 6 시리즈가 5 인승이란 말이에요. 스포츠카인데 좀 커요. 그런데 거기다가 6명 낑겨 태워 가지고요. 왜냐면 그 서울에 떨궈 줘야 되는데 "니 혼자 가라." 할 수가 없잖아. 그래 태우고 낑겨 가지고 잡혀갈 것 같아 왠지. 그래 가지고 6 명을 태워 가기도 하고 그 난리를 치면서 하고 있어요. 왜? 왜? 왜 제가 그렇게 할까요? 왜? 확실한 건 내 인생을 바꿔 줬듯이 그 아이들이 꿈을 가지면 그 아이들 인생이 바뀔 거라는 걸 믿기 때문인 거예요, 원한다면. 저는 원했거든요. 원했으니까 열심히 한 거예요. 원한다면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좀 다 힘들어요. 나가서 안 힘든 사람 없어요. 물가 완전 최고치를 찍고 있고요. 정말 경쟁은 장난이 아니고 애들 서울대 나와도 잠을 못 자는 애들이 70%가 넘어가고 뭐 난리도 아니에요. 그런데 19년 전에 저는 뭐 했냐면 우리 신랑 지금 아마 제가 아메 안 했으면 얼마나 불안했겠어요. 회사 출근할 때마다 사표가 이렇게 뭐지 사직서 같은 게 이렇게 공고 사직 같은 거 고민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19년 전에 '이렇게 될 거야.'라는 마음으로 시작했던 이 비즈니스가 지금 나에게 아니면 내 주위에 선택의 기회를 주는 사람이 됐던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과거에 사업을 잘하고 못하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앞으로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고 싶냐가 여러분 비즈니스의 방향을 정해 줄 거예요. 속도 중요하죠.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 비즈니스에 대해 또 다른 가치를 느낀다면 또 다른 비즈니스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저는 30년 뒤도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저의 80 대는 어떨까?
김희뚜리는 보니까 오영월 리더님 스폰서님 보니까 82세시잖아요. 너무 정정하고 너무 이뻐요. 이게 그러니까 스폰서님 젊어 보여가 아니라 스폰서님이 이뻐요라는 소리가 더 나오는 거죠. 너무 이뻐 보이니까. 80대 중반에도요, 80대 초반에도 그렇게 아름다울 수 있고 건강할 수 있는 일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 비즈니스를 한번 진행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 이 옷 반품해줘라고 말하니까 AI가 택배부터 화물까지 다 해주더라는 거죠. 뭐 이런 거 우리 너무 잘하지 않나요? 나에게 무슨 기회가 주어질까? 여러분들 여기서 로봇 많이 보세요? 서울 나가면 그 가부세 테헤란로 가면요 정말 그 로봇 카트 있잖아요. 많이 지나다녀요. 그럼 그거 볼 때마다 약간 내가 어떤 마음이 드냐면 야, 야 이런 마음이 들어요. 내가 그 중간 LG도 많이 다 돌아다닌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손을 넣으면은 그 아무나 커피 뽑아가면 어떻게 싶었는데 아니더라고요. 그 인증 코드 집어넣어야 열리고 한다더라고요. 야, 신기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은요, AI 비서를 많이 써요. 그래서 1인 창업을 정말 많이 하거든요. 한번 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옛날에는 뭐 30대가 성공한다, 40대가 성공한다, 50대가 성공한다, 60대 아니 그런 거 없어요. 꿈을 가지고 내가 성공할 거리가 있는 사람은 팬덤을 구축할 수 있는 거리가 있는 사람은요 뭐든지 성공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팬덤을 구축하기 위해서 노래 잘하세요? 아니면 진짜 이뻐요? 아니면 굉장히 웃겨요? 우리 스폰서님처럼? 아니면 너무너무너무 스마트해서 내가 조언을 잘해줘요? 아니면 내가 챗GPT보다 계산을 빨리 해요? 뭐 그런 거 없다 하면요. 내가 뭘로 가지고 팬덤을 구축할 수 있을까? 요리를 잘 하시나요? 아니면 굉장히 말을 재밌게 해가지고 누군가가 딱 들으면, 와,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그럼 나는 어떤 팬덤을 구축할 수 있을까? 기껏 해봤자 우리 애한테 약간의 영향력을 끼치고, 우리 엄마한테 약간의 영향력을 끼치고 하는 일로서 시작했던 비즈니스였어요. 그렇게 해서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거죠. 내 가족의 먹거리만 바꿔서도 할 수 있는 비즈니스가 되기 때문에 이 비즈니스가 쉽다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주변에 뭐라도 팔아보면서 창업자는 정말 정말 뭐라도 팔아보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우리 애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엄마 참 신기한 게 미국에서는 애들이 팔 걸 생각을 많이 한대요. 저희 친구들 승현이도 창업을 많이 했거든요. 미국에서 이것저것 많이 팔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나라 애들은 미국 애들은 슬라임을 가지고 뭘 만들어서 판대요. 슬라임을 가지고 미국 애들은 나이키 신발을 사서 그림을 그려서 나이키 신발을 판대요. 뭘 팔 생각을 하는 거죠. 안 팔릴 수 있으면 지가 신고 그래서 사이즈를 다 지발 사이즈로 단대요. 안 팔리면 지가 신으려고. 팔리면 땡큐고 안 팔리면 그만이래요. 그래서 뭐라도 팔 생각을 한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 애들은요. 정말 지가 갖고 놀려고 사잖아요. 이쁘면 사지 않나요? 이쁘면? 혹시 그 킥캡 아세요? 또또또또 누리는 거? 아, 저는 자기는 아니 제가 지하철을 타고 서울에 아셈타워에 가는데 옆에 애가 1시간 동안 눌리는 거 그거를 내 옆에서. 근데 제가 있잖아요. 제가 정신병이 걸릴 것 같은 거예요. 옆에서 눌리니까. 내가 야 이건 자기는 스트레스가 풀리고 그 스트레스가 옆으로 싹 이동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죠. 못 앉아 있겠더라고요. 이 띠滴띠滴계속 눌리고 있는데. 근데 그게 왜 인기가 있죠? 누군가를 건강하게 해 주나요? 아니면 그게 뭐가 좋은가요? 그 재미잖아요, 재미. 더 기가 막힌 건 저희 아이가 서울에 가 가지고요. 지금 듣고 있으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고발하는 거죠. 서울에서 친구 은혜가 왔는데 딱 가방에 탁 여기가 뭐가 막 나와요. 이만한 거 나오고 이만한 거 나오고 뭘 산 거죠. 서울에 가서 막 산 거예요. 신나 죽는 거죠. 그래서 돈을 많이 안 썼대요. 더하기를 못해서 잘 모르는 거죠. 2,000원, 3,000원 쓰면 그게 많이 사면 많아지는 걸 모르는가 봐요. 그래 가지고 분명히 카드 결제는 많이 된 것 같은데 많이 안 썼대요. 그럼 돈을 몰라. 근데 얘가 뭘 사 왔냐면 이 만지면은 아세요 그거? 그 요만 동그란 볼인데 눌리면 찍찍 이게 뭉그러지는데 다시 원복하는 거 있잖아요. 잘 모르시는구나. 애들이 되게 좋아하나 봐요. 그래가 자기도 하나 미국에 있는 그 은혜도 하나 래가 두 개 딱 사 오는 거죠. 근데 어젠가 그저께 중금속이 너무 많이 검출돼 가지고 방송에 나왔어요. 방송 보자마자 쓰레기통에 그게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런 건 또 잘해. 그래서 내가 이렇게 방송에 빨리 나왔으면 이 10,000원을 안 썼겠죠. 음음. 그쵸? 내가 보면서 '팔 생각을 하는 게 어떨까? 뭔가를 팔아보는 게 어떨까?' 그런데 질 떨어지는 거 그렇게 독소 나오고 중고서 나오는 걸 팔아서라도 돈을 벌려고 하고 뭔가 눌려 가지고라도 이런 재미를 붙여 가지고 키보드 만들어 가지고 사실 키보드잖아요. 키보드 넣어 가지고 뭔가 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왜 우리는 몸에도 나쁘지 않고 건강에도 도움이 되고 내 인생에도 도움이 되는 제품을
팔 수 있는 권한까지 주고요. 안 팔아도 되지만 팔 수 있는 권한 주는 것 가지고 화를 내요. "나 못 판다." 이러면서. 그런 일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고독한 노년 159만 명이 혼자 산다. 여러분 혼자 사는 거 좋으세요? 어떤 분들이 그래요. "아 나는 사람한테 하기 사람이 싫대요, 사람이." 제가 궁금한 게 사람이 싫다는 사람 되게 많아요, 밖에 나가면. 사람이 싫대요. 사람이 정말 싫어요? 사람이 그렇게 싫은데 왜 나의 어르신들은요 사람을 찾아서 그렇게 헤매세요? 나의 어르신들이요 돈이 많은 사람들은 사람하고 얘기하고 돈이 없는 사람들은요 이 챗GPT하고 얘기한다더라고요. 저는 이 자리가 너무 좋은 게 그때 오영원 리더님이 오영원 스폰서님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내 나이에 누가 나랑 이렇게 재밌게 얘기를 해 주겠어. 그리고 내 나이에 누가 내 얘기를 들어 주려고 이렇게 전국에서 제주도에서 와 가지고도 앉아서 내 얘기를 들으려고 저렇게 길을 쫑긋 타고 있겠어."라는 말이 너무 많이 와 닿았어요. 어 여러분 있죠. 사람의 가치는요. 어 돈으로 따질 수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있죠. 오죽하면 어르신들이 부모님들이요. 자식들한테 상속 다 하지 말래요. 왜냐하면 돈 다 주고 나면 안 온다고. 그런 말 많이 들어보셨죠? "돈을 줘야 온다고? 이 말이 돼?" 이런 마음이 들죠? 근데 아메 비즈니스는요. 징글징글하게 연락하잖아요. 저도 찬이 제 조카를 후원했는데 조카가 하루에 전화를 5번 6번 "이모 나 궁금한 게 있어. 이모 나 궁금한 게 있어. 이모 나 궁금한 게 있어." 그러면 어때요? 제가 누구한테 필요한 사람인 것 같으니까 제가 전화 받을 때 어떻게 하냐면 우야, 차나." 이렇게 얘기해요. 우야 이렇게 애기 다루듯이. 왜? 좋으니까. 내 조카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 이 비즈니스를 하면서 내가 느낀 게 우리 찬이가 이모한테 전화를 할 거예요? 했을까요? 아메하기 전 전화 안 했어요. 내가 전화하면 이 카톡 보내고 했던 애예요. 근데 이모가 아메 사업을 같이 하니까 이렇게 같이 전화도 하고 같이 만나고 사흘들이 만나고 하는 거예요. 전 그러면서 저희 애들하고 사업을 하니까요 너무 좋은 거 있죠. 저희들이요 밤에도 엄마하고 상담을 하고 밤에 잠 와서 나 너무너무 피곤해서 진짜 오늘 진짜 쓰러져서 자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도요 승현이가 상담을 해야 된다고 막 종이줄 쪽지 들고 들어와 가지고 엄마하고 들어오면요 어떤 마음이 드냐면 '아 오늘 그냥 자자.' 하고 싶어요. 근데 스폰서가 상담도 안 해 준다고 막 삐지고 뭐 그러면 할 말이 없는 거죠. 또 해 줘야 되고. 그렇게 할 수 있어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이 아이들과 평생 내가 도와줄 수 있는 영역이 있었으면 좋겠다 싶으니까 제가 열심히 하는 거예요. 왜냐면 내가 사업을 열심히 안 하면요. 상담 못 해 줘요. 할 말이 없을 것 같은 거예요. 근데 내가 열심히 비즈니스 하니까 이 저의 생생한 경험이 있으니까 애들한테 "이때 말이야. 이때는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이건 이렇게 하는 게 좋은 것 같아."라고 얘기해 줄 수 있어서 전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지금 살아있는 것 같아. 꼭 팔딱팔딱 뛰는 것 같은 그 느낌 있잖아요. 그리고 제가 지금 인바디 점수 85 점이에요. 아마 아시는 분은 아실걸요? 너무 좋아요. 운동하고 난 다음에 45분 안에 머슬 파워 부스트하고 그 아미노하고 챙겨 드셔 보세요. 6 개월 동안 저는 인바디 점수 3점 늘었고 이병선 리더는 4점 늘었어요. 둘 다 85 점이에요. 40대 중반에 맥시멈을 찍을 수 있는 건강 상태가 된 거죠. 그런 제품이라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경제 주축이 30 대도 그냥 집에서 쉰다. 1년 사이 실업자 30%가 늘었는데 글쎄요. 그런데 우리나라 경기는 좋아졌을까요? 나빠졌을까요? 그쵸. 우리나라에 억만장자 백만장자는 그렇게 많이 는다잖아요. 근데 '왜 나는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좀 다른 컨셉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왜냐하면 부모들이 아까 근면성시, 근면성시를 가르쳐서 그래요. 근면성실하게 가르쳐 놓으니까 애들이요 30 대 20대 쉬고 있는 거죠. 어 혹시 나 궁금한 게 있는데 여러분 혹시 인류를 바꾸려고 일을 하세요? 아니면 전 세계를 바꾸려고 일을 하거나 아니면 이 대구를 완전 다 바꾸려고 자기가 열심히 일을 한다거나 그래요? 그러지 않잖아요. 내 가정에 내가 좀 기여한 바가 있었으면 좋겠고 우리 가정을 좀 잘 꾸려 나가려고 돈을 버는 행동을 하지 않나요? 그랬더니 이 일이 결국은 누군가를 돕는 일이 되어서 좋다 이거 아닌가요? 저는 앨런 머스크처럼 대단한 야망과 비전과 꿈을 가지고 이 비즈니스를 시작한 게 아니에요. 전 적어도 그냥 내 가정에 내가 조금 더 보탬이 되고 '내가 나답게 살고 싶다.' 여자로 태어나서 내가 사랑구실 제대로 해 가면서 내가 사고 싶은 거, 내가 쓰고 싶은 거, 내가 갖고 싶은 거 내 노력으로 구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 그거 아니었나요 솔직히? 저 부모님이 다 돌아가셨지만 부모님 살아 계실 때는요 욕구가 더 컸어요 제가. 왜냐면 저보다 우리 엄마가 욕구가 커 가지고요. 저는 생전 옷을 좋아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저희 엄마는 생전 옷을 좋아하는 거죠.
저는 자켓에 500만 원, 600만 원짜리 못 사 입어요. 그랬는데 저희 엄마는 자켓에 500만, 600만 원 옷을 사 입으시는 거예요. 미소녀에 가서 옷을 사 입으시는 거예요. 저보다 삶의 욕구가 크니까 우리 엄마한테 효도를 하려면요, 제가 돈을 많이 벌어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땐 진짜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엄마가 돌아가시고 나니까 삶의 욕구가 꺾이는 거예요. 내가 더 이상 더 많은 돈을 벌 필요도 없고 내가 더 많이 뭐 이런 그게 없는 것 같은 거죠. 그래서 여러분, 아직 만약에 부모님들이 살아 계시고 여러분 부모님이 만약에 여러분들보다 더 꿈이 크고 욕구가 있다면 땡큐인 거예요. 이 비즈니스를 진짜 잘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자식도 성공시키려면요, 부모가 욕심이 많아야 돼요. 이것도 해 달라 저것도 해 달라 막 해야 돼요. 그래야지 애들이 더 열심히 할 것 같아, 내 느낌에. 그래서 우리 작은 애가 큰애가 저한테 이러는 거예요. "엄마, 나는 엄마한테 하와이 집도 사 주고요." 우리 애들이 하는 말이에요. "엄마한테 하와이 집도 사 주고 뭐도 사 주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내가 그 내가 속으로 '네가 성공하기보다 내가 더 빨리 성공할 것 같다.'는 막 이런 말 막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애들이 뭐 엄마한테 뭐도 사 주고 뭐도 사 주고 막 내가 솔직하게 그랬어요. "너희들이 엄마한테 한 달에 샤넬 가방을 하나씩 사줄 수 있을까?" 내가 이렇게 물어봤거든요. "한 달에 샤넬 가방 하나씩 사줄 수 있을까? 1,000만 원짜리." 이러니까 수빈이가 못 사줄 것 같은 거죠. 자기가 아무리 생각해도. 하와이 집은 사줄 것 같은데 샤넬 가방은 못 사줄 것 같은 거죠. 그 내가 "근데 그거 알아? 엄마는 너희들한테 한 달에 샤넬 가방 3 개씩 사 줬어." 3,000만 원씩 매달, 매달 3,000만 원씩 10 년을 내가 너희들한테 돈을 썼거든. 1 인당 한 녀석당. 근데 니들은 설마 나한테 샤넬 가방 사줄 수 있을까? 하면서 웃으면서 막 그렇게 말했거든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어떤 마음이 드냐면 '야 우리 엄마한테 효도하려면 돈을 많이 벌어서 성공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제 욕구가 어쩌면 '자식에게 내 아이의 욕구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정말 많이 해요, 요새는. 일자리 없는 성장 시대. 저 끝에 그래프 보이세요? 저 끝에? 어때요? 옛날에는요. 어 성장하고요, 일자리가 같이 갔어요. 근데 어느 순간 어떻게 돼요? 챗GPT가 딱 나오니깐요. 더 이상 성장은 하되 일자리는 없어요. 여러분들은 어느 시대에 살아요? 이런 시대에 살아요. 죄송한데 지금 초등학생 아이들 두고 있는 분 계시죠, 여기? 그러더라. 지금 고등학교까지는 그럭 괜찮은데 지금 초등학생 아이들한테는요, "죄송합니다." 그러더라고요. 김대식 그 교수님이 그 매경 포럼 말고요. 마스터 클래스라고 해 가지고 이틀 동안 강의했었거든요. 그 강의에서 나와서 저 얘기를 하셨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죄송해요. 지금 초등학생 애들은 엄마들이 난리치잖아요. 돈 쓰지 마세요. 왜냐면 써 봤자 그냥 이거는 투기도 아니래. 투기도 아니 투자, 투기의 개념도 안 들어가는데 그냥 그거는 날린 돈이 될 거라고. 차라리 그 돈을 본인을 위해서 갖고 있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맞는 말인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살고 싶으세요 진짜로? 어떻게 아메가 문제가 아니라 아메 말고 다른 대안이 있으면 저는 그래요. 지금 내가 당장 1,000만 원을 벌어서 라이프스타일이 괜찮아서 여행도 다니고 뭐 하고 할 수 있어요. 아메 아메하고 똑같아 보이기도 하고 비슷해 보이기도 해요. 하지만 길게 봤을 때 어떨 거냐는 거예요. 저는 솔직히 저는 엄마가 한복을 하셨어요. 엄마가 한복을 하셨는데 한복을 하면 특징이 있어요. 여러분들 혹시 철철이 아니면 1 년에 한 3 번씩 4 번씩 한 달에 한 번씩 혹시 한복 사 입으신 분을 본 사람? 그러면 여러분 주위에 갑부가 없다 소리예요. 돈이 진짜 많은 사람들은요, 여름철에 모시를 참 많이 해 입어요. 그리고 옷을요 참 많이 사 입어요. 많이 해 입어요, 한복을. 한복을 그렇게 사 입을 정도면요, 라이프스타일이 장난이 아닌 거예요. 결혼식 할 때만 기모노 사 입는 사람하고요, 일본에서도 진짜 부자들은 철철이 기모노를 사 입는 사람도 있어요. 기모노 진짜 비싸거든요. 그러면 제가 이 얘기를 왜 꺼내냐면 그렇게 잘 살고 그렇게 잘 나가던 부자들이 음 50 대를 받고 저는 그 부자분의 50 대를 받고 60 대를 받고 70 대를 받고 80 대를 번 거예요. 그러면서 느낀 게 뭐냐면 '끝까지 잘 사는 사람이 참 없네.'라는 생각을 들었어요. '끝까지 아끼지 않고 잘 살아가는 사람이 참 없구나. 자식이 그 사이에 뭔가를 터뜨리구나.'라는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됐던 것 같아요. 어떻게 살고 싶냐고요? 저는 음 자연을 위해서 에어컨을 안 트는 건 괜찮아요. 하지만 돈이 없어서 에어컨 안 트는 삶은 안 살고 싶어요. 저는요. 음 자연을 위해서 제가 난방을 안 하는 거는 괜찮아요. 하지만 돈이 없어서 난방을 아끼고 불을 끄고 다니는 삶을 살고 싶지 않아요.
나이가 들면 저는 우리 어머님이 불을 끄길래 나이가 끄면 눈이 밝아지는 줄 알았어요. 불을 끄니까. 불을 자꾸 끄더라고요. 자꾸 어머니 지금 자꾸 불을 꺼서 내가 왜 이렇게 불을 끄지? 그러니까 나이가 들면 그 빛이 잘 보이는 줄 알았어요. 제가 한 살 한 살 나이가 들어 보니까 노안이 오잖아요. 어떤 느낌이 드냐면요. 밝은 게 좋아요 그냥. 불 끈 것보다 어두운 것보다. 그리고요 나이가 들면요 몸이 더 춥기 때문에 온도가 더 따뜻한 게 더 필요해요. 나이가 들면 기력이 빠지기 때문에 여름에 에어컨을 틀어서 온도를 유지해 주는 게 훨씬 더 안락하고 좋아요. 어떻게 살고 싶냐고요? 전 그렇게 살고 싶어요. 또 이왕이면 좀 남을 좀 도와가면서 살고 싶어요. 그게 내가 살고 싶은 삶이거든요. 그럼 어떻게 살고 싶으세요? 여기 이 책에 나오는 얘기인데 라이프스타일 비즈니스가 온다라는 책 안에 이 내용이 있는데 무슨 얘기냐면요. 자신의 일을 타인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기회로 여기는지 1번. 자신이 부자가 되는 수단으로 생각하는지 타인을 2번. 3번. 자아 실현을 위해서 창조의 장으로 생각하는지 4번. 생기를 위해서 자기가 지금 하고 있는 일 고역이야. 내가 고역인데 돈을 주니까 한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내일 돈 안 주면 당장 거기 안 가겠다. 이런 거. 이런 일 하고 있어요? 아니면 사랑과 타인의 인생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자기 하는 일이 그런 거 생각하세요? 내가 오늘 하는 일이 남을 위해서 어떤 영향력을 주는지 그런 거 생각하세요? 오늘 내 발자취가 내일 내가 김구 선생도 아닌데 뭐 내가 오늘 어떻게 걷는지 그게 뭐 중요해. 이런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인생의 라이프스타일을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디에 들어가세요? 저는 저걸 보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완전 아메이구나. 아메는 적어도요. 그냥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겠다. 아니에요. 더불어 잘 살고 싶다. 나도 필요하지만 너도 필요하지 않아? 너도 잘 살고 싶지 않니? 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자아 실현을 위해서 정말 아메 비즈니스 통해서 내가 이 일을 통해서 나답게 살고 싶은 거야. 너 어떻게 살고 싶어? 밖에 나가면 그런 질문 하세요, 혹시? 넌 어떻게 살고 싶니? 넌 꿈이 뭐야? 넌 어떤 비전을 갖고 있어? 너는 사회적으로 어떤 사람이 되고 싶니? 라는 말을 하나요? 밖에 나가면? 안 해요. 전 그런 말하는 사람 본 적이 없어요. 저희 신랑 LG 들어갈 때 있잖아요. 어디더라 아사히하고 비교했을 때 월급이 한 달에 얼마 10만 원이 많았나 8만 원이 많았나 많아서 LG 들어갔어요. 돈 좀 더 주면 옮기게 되더라고요. 야망, 꿈 이런 거 없었어요. 그냥 조금 더 좋은 회사에 가서 월급 많이 받으면 내 아이들이 좀 편안하겠지. 그리고 좀 내가 열심히 해야지. 열심히 해 가지고 내 야망을 키워야지가 아니라 열심히 해서 좀 더 월급 잘 받아서 우리 가족들 잘 건사해야지. 아껴서 잘 살아 봐야지. 이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왜 아파요? 돈 그렇게 많이 주지도 않으면서 대기업 들어가 가지고 취업하면 아픈 사람이 태반이지 않아요? 제가 너무 놀랐던 거는 얼마 전에 저희 신랑이 직장 동료가 아니라 직장 후배를 데리고 왔는데 선배인 줄 알았어요. 너무 늙어 보여 가지고. 그러니까 그 친구가 자꾸 나한테 높임말을 하니까 제가 너무 이상한 거예요. 왜 아저씨가 자꾸 할아버지가 자꾸 나한테 높임말을 하니까 내가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죠. 이게 뭐예요? 정말이에요. 농담이 아니라 겉보기가 아무리 봐도 그 사람은 할아버지였어요. 아무리 봐도. 근데 찌든 거죠. 공부도 많이 했고 똑똑하면 뭐예요? 우리 민턴장에도요. 한 분이 오셨는데 그분이 있잖아요. 저한테 반말 비스무리하게 하는 거예요. 반말. 높임말도 아닌 것이 반말도 아닌 것이 막 이렇게 섞어가면서 하는 거 있잖아요. 근데 느낌이 있잖아요. 이 사람이 내가 자기보다 나이가 어린데 그 예의를 갖춰주는 것 같다라는 느낌을 저도 그런 줄 알았어요. 저도 이 사람이 나보다 나이가 많은 줄 알고요. 저도 깍듯하게 높임말 했어요. 깍듯하게. 나보다 7살이나 어리더라고요. 근데 남자의 노화는요. 무서워요. 여자의 노화도 무섭지만 여자는 노화되면 뭐 집어넣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래도 괜찮다 쳐요. 남자의 노화는요. 답도 안 나와요. 그래서 야 이런 비전이 어딨어. 그냥 사는 거예요. 라이프스타일 유지 그런 거 없어요. 그분들이 라이프스타일 유지하고 싶지가 않아서가 아니라 책임감 때문이지 않나요? 내 가정을 건사해야 되고 내 부모님에 대한 책임감, 내가 생존해야 되겠다는 책임감 그거 아닌가요? 그것 때문에 그렇게 열심히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인류의 반은요.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죠. 자신의 일이 타인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기회가 있나요, 아미가? 그래서 오해받을 때도 있고요. 억울할 때도 있고요. 힘들 때도 있었고요. 내가 공든탑을 쌓아놨는데 다 무너질 것 같을 때도 있었고요. 정말 최선을 다했는데 나중에 엉뚱한 소리 들을 때도 있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신념이 있냐면 내가 하는 이 일이 누군가가
이 기회를 만났을 때 그 사람 인생이 나아질 수 있을 거야. 그 사람이 건강해질 수 있을 거야. 그 사람이 또 알아? 나처럼 인생이 바뀔지? 또 알아? 저 친구도 나처럼 엄마한테 진이 같은 딸이 될 수 있을지? 또 알아? 나처럼 열심히 해가지고 신랑한테 인정받는 여자가 될지? 여기 여자분들 많으신데 남편이 주는 돈 엄마한테 용돈으로 팍팍 잘 주게 되든가요? 전 정말 싫던데 그게 저는. 그래서 저는요 우리 엄마 용돈은요 내가 주고 싶은 대로 줬어요. 나중에는 그냥 카드를 드렸어요. 마음껏 쓰라고. 그랬더니 세상에 이 카드 가지고 우리 오빠가 부도를 내고 막 힘들어졌을 때 우리 오빠의 아들이 있었거든요. 그 아들 그 뭐지 어학연수 보는데 쓰시더라고. 속상했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화가 나가 막 그러니까 우리 작은 언니가 되게 지혜롭거든요. 이소영 리더님 나한테 뭐라냐면 네가 엄마한테 그냥 준 돈이잖아. 엄마 행복하라고 준 돈이잖아. 그러면 엄마가 행복한 데 쓰게 냅둬. 이러는데 맞는 말인 거예요. 말은 맞는데 기분이 너무 안 좋은 거죠. 그리고 연말 보너스 받았을 때 많이 딱 드리잖아요. 난 그 돈을 우리 엄마 노후 준비하라고 좀 나중에 필요할 때 쓰라고 줬는데 우리 엄마가 와인바를 다 바꿔놓은 거예요 집에. 그러면 아니 저 와인바 와인도 안 드시고 술도 못 드시는데 술을 한 번도 못 드시는데 이쁘다고 바꿔놓은 거죠. 내가 아니 나는 저거 좀 아껴가지고 좀 나중에 저기 노후 준비하라고 드렸더니 그거 가지고 와인바를 만들어 놓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제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언니가 또 지혜로운 말을 하는 거죠. "줬으면 끝내라." 어. 너 엄마가 쓰고 싶은 데 쓰라고 준 거잖아. 엄마가 나가서 옷을 1,000만 원짜리 사 입든 아니면 엄마가 나가서 와인바를 사든 그건 엄마 하고 싶은 대로 엄마 욕구대로 그러려고 돈 준 거 아니냐는 거 "맞아 언니야." 내가 "어 맞다." 이러고 또 넘어가고. 그렇게 지혜로운 옆에 지혜로운 사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저는 그 지혜로운 언니 덕분에 화를 좀 덜 내면서 이제 지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이게 참 저에게 주는 시사하는 바가 많았던 것 같아요. 여러분도 한 번만 오늘요. 내가 살아가는데 돈을 버는데 여러분들은 신념을 가지고 돈을 벌고 있는지, 소신껏 돈을 벌고 있는지, 아니면 미래 가치가 있는 돈을 벌고 있는지, 아니면 타인을 위해서 조금 도와주는 돈을 벌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건 진짜 고민해 봐야 되는 것 같아요. 저는 두 딸 덕분에 안 하던 봉사를 하게 됐어요. 얘네들이 어디 저한테 묻지도 않고 봉사한다 그래요. 나한테 묻지도 않고 어디 재단 이런 데 봉사한다고 막 신청해 놔요. 그러면 저는 엄마잖아요. 그러면 얘네들이 갈 수 없는 오지로 막 신청을 해 놓으면 이제 제가 데려다 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요. 그 사무총장님이 저한테 "애들을 데려다 주실 거죠?" 애들이에요. 20살 22 살은 애들이거든요. "애들을 데려다 주실 건가?" 하면 "아 얘 차가 안 가는 거면 제가 데려다 주겠습니다." "아 그러면 이원영 리더님도 와서 봉사를 하시겠네요." "아 네." 그래서 어쩔 수 얼떨결에 이틀을 봉사하게 된 거예요. 그럼 자고 가셔야 되니까 숙소는 방에 침대가 3개 있으니까 애들하고 같이 쓰시면 되겠 그래서 딱 눈 떠 보니까 보통 이틀을 봉사를 하게 된 거죠. 대 앞에서 물놀이장에서. 내가 '이걸 어떡하지?' 마음에 드는 거죠. 지금 벌써 몇 년째인지 모르겠어요. 이게 나쁜 건가요? 내가 의도하진 않았지만 덕분에, 덕분에 저도 좋은 일 하는 사람이 된 거죠. 그리고 다행히 내가 그 시간을 낼 수 있는 라이프 스타일인 거예요. 그것도 감사하죠. 아멘은요. 의도하나 의도하지 않으나 내가 원하는 삶으로 원하는 삶이에요 지금. 원하는 삶으로 나아가요. '아 지금 괜찮아. 뭐 이 정도면 뭐.' 이러면요. 그냥 게임은 끝나는 거죠. 그렇지만 저는 원하는 삶이 있었어요. 저는요 제 주위에 암의 정수기에 물 아닌 물을 먹는 사람은 용서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이렇게 멀리 새벽에서 올 때도요 물 떠다니고 물 때문에 무거워 죽겠어요. 어. 그렇게 됐 왜 저는 그렇게 할까요? 왜? 물이 왜? 여러분 밖에 너무 웃기지 않아요? 밖에 나가면 산성비를 맞으면 막 얼굴 상한다, 머리 빠진다 난리 치면서 왜 산성수는 그렇게 들이마셔요? 샤워 코 저한테 꼭 샤워 부스 그 있잖아요. 요거 사는 사람 있어요. 샤워 그 뭐지 꼭 자기는 이 물로 가지고 샤워를 해야 된대, 필터. 근데 암의 정수기 바꾸라면 뭐라는 줄 아세요? 쏨을 쓴다는 거죠. 너는 야 몸에는 샤워 하고 과일이나 먹을 거 집에 들어가는 거는 다 말이 안 되는 거죠. 조금만 지혜롭게 생각한다면요. 한 번만 나는 강물을 떠다서 먹은 게 아니라 수돗물을 먹어요. 그러면 수돗물 필터를 샤워할 때도 수돗물 필터를 다는데 당연히 쌀을 씻거나 과일을 씻거나 할 때 필터를 써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저는요. 이 물에 대한 얘기를 진짜 많이 해요. 정말. 그래서 오죽했으면 제가 제 파트너들 저번 달에 그 정수기 5대 전달하면요. 더 말해 줬어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제가 이 친구가 5대를 전달한다는 말은 5가정을 살린 거예요. 5가정을. 그 마음이었어요. 정말 내가 이 물을 통해서 내 인생이 바뀌었듯이 내 파트너의 주위 사람들도 물로써 인생이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그거 아세요? 운동 열심히 하고요. 정수기 딱 가가지고요. 역삼단 물 딱 마시면요. 그냥 죽는 거예요, 죽는 거. 아마 역삼단 정수기를 고발합니다. 그 책에도 그런 얘기 나와요. 운동하고 난 다음에 절대로 마시면 안 되는 게 독극물에 해당된다로 나와요. 피가 엉키거든요. 혈액순환도 잘 돼야 되는데 피가 엉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데 물이 비싸다고요? 저는 그 허접한 가방이 비싸요. 그 웬 말이야 그 가방이. 나도 이제 미쳤다고 생각해. 나도 이제 그거 안 살라고 더 이상 가방을. 저도 한때 가방을 무슨 마음인지 모르겠는데 그냥 많이 샀었어요. 나가면 사 오고 막 그랬어요. 근데 가방이 가방이지 철가방이 아니에요. 가방은 찢어지고 구겨지고 상해요. 그 의미가 없어요. 그치만 정수기는요. 온 가정을 다 살릴 수 있지 않나요? 요새 150만 가지고요. 가방 못 사요. 요만한 가방도 700만 원, 800만 원이에요. 근데 그건 들고 다니면서 자랑하는데 정수기는 안 달아. 왜? 들고 다니면서 자랑할 수가 없거든. 근데 그거 아세요? 가치 소비를 하는 사람들은요. 그 가방보다 그 물에 훨씬 더 많은 가치를 두고 있어요. 그게 그 사람의 의식 수준인 거예요. 어. 그래서 저는 그 의식 수준을 이 속에서 배워서 같이 공유하면서 살아갔던 것 같아요. 오늘 여러분들하고 이 얘기 한번 해드릴까요? 혹시 나 이거 아는 사람, 배드 파머스. 이 책 읽은 사람 알 거고, 이 책 말고 혹시 여기서 뭐 사 먹어본 사람? 서울에 안 살아서 안 사 먹죠. 서울 사람들은 안다는 사람 꽤 있어요. 어, 이게 배드 파머스 해가지고요. 나쁜 농부들이라는 가게예요. 이 가게가 창립 철학이 뭐냐면요. 이 사람이 어렸을 때 너무 나쁜 걸 많이 먹은 거죠. 그래서 나쁜 것만 먹고 자란 나쁜 농부가 몸에 좋은 것을 만들어 보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거냐 창립 철학이 젊은이들의 건강. 요즘 젊은이들이 너무 많이 아픈 거야. 이거 안 되겠네. 너무 많이 아프니까. 그래서 음료수 이름이 뭐냐면 미안하다 내 몸아. 미안하다 내 몸아. 그리고 가면요. 미안하다 내 몸아 하나 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야 돼요. 그리고 살더라 잘 있거라 달라 그래야 돼요. 그리고 늙지 않아라는 이제 디톡스 주스 같은 거. 이렇게 메뉴가 이런 거예요. 대박을 쳤어요. 이건 찍을 일은 아니고 어, 음료 하나 가지고요. 사람들이 재밌네 하고 돈을 많이 써요. 근데 제가 궁금한 게 이 사람이 혹시 이 원재료를 다 미국에서 갖고 왔을까요? 아니면 원산지가 어딜까요? 우리나라 땅일 거예요. 우리나라에 유기농 농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나라에 난 GMO 종자가 몇 개가 있을까요? 품종 개량하지 않은 제네틱을 거치지 않은 종자가 우리나라에 몇 개가 있을까요? 우리나라 꽃들은요. 우리나라 꽃들을 한번 여러분 씨앗을 받아서 다시 심어보세요. 그 꽃이 나나. 꽃조차도 다 GMO예요. 꽃조차도 다 잡종 하이브리드예요. 그래서 종자를 심으면 그 종자가 안 나요. 그러니까 다 종자를 수입해서 종자권이 없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그래요. 정말 미안하다 내 몸아에 해당되는 음료일까요? 정말 살더라 잘 있거라. 정말 늙지 않아? 일까요? 이 사람 컨셉은 좋은 거 사서 해야 하겠지만 그 땅이 이미 화학 비료로 많이 망가져 있을 거고 산성비가 내릴 거라는 거죠. 아메는요 산성비가 내린다고요. LA에 있는 농장을 폐쇄했어요. 산성비가 내린다는 이유만으로. 여러분들이 얼마만큼 아메를 알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아메 철학을 들여다보면요. 어떤 마음이 드냐면 그냥 감사하다. 전 적어도 이제 아메 거를요. 뒤집어서 보지 않아요. 이유가 있겠지. 뒤집어 보면 다 아세요, 혹시? 아시나요, 혹시? 저도요. 엄청 많이 뒤집어 보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나중에 뭘 알았냐면요. 아, 나보다 더 까탈스럽고 나보다 더 고급지게 나보다 더 엄격하게 연구하고 개발해서 철학을 가지고 만든 제품이기 때문에 나는 겸허히 이 제품을 쓰겠다. 감사합니다라고 쓰겠다라고 마음을 먹은 사람이에요. 아메 제품은요. 제가 1000% 장담해요. 아메보다 더 좋은 제품이 있어요. 하지만 동급 대비의 가격에 아메보다 더 좋은 제품은 나올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유통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철학을 갖고 있으셔야 돼요. 어떤 철학으로 이 제품을 만들었는지 아셔야 돼요. 제가 면을 잘 안 먹지만 어제 저희 집에는 1년에 여름 되면요. 항상 어, 프로틴 콩국수를 꼭 해줘요. 이웃 사람들 오면. 그래서 이제 수빈 친구가 미국에서 왔기 때문에 프로틴 콩국수를 해줬어요.
프로틴 공급을 해 주는데 그 프로틴을 정말 많이 넣잖아요. 프로틴 넣으면 수용소면을 쓰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수용소면이 얼마나 빨리 상하는지 아세요? 수용소면이 너무 벌레가 많이 빨리 살아요. 유통기한 안에도. 그래서 저희는요 수용소면을 딱 사면요 바로 그냥 냉장고에 딱딱딱 해 가지고 안 넣어 놓으면요 다 냉장고에 넣어 놔도 상해요. 뭐가 안 들어서 그런 것 같아요? 네. 예. 예. '나도 이렇게 만들 수 있을까?' 저도요 옛날에 그랬냐면 곰팡이 있으면 막 곰팡이 덜어내고 먹어라 그러고 왜 우리 애들은 냉동실에서 언제 샀는지 모르는 거 애들이 "엄마 이거 유통기한 이만큼 돼." "그냥 먹어라." 저도 그래요. 근데 아메는요 낫으로 딱 베고 난 다음에 7일 만에 완제품을 못 만들면 전량 폐기하는 제품들이에요. 그런 것들을 공부하면 '아 이 제품을 먹는 게 감사하다. 토 달면 안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거 가지고 핫하다고요? 난리예요. 진짜 난리도 아니에요. 샐러드 만들어 팔고 그런 샐러드들을 사람들이 사 먹으러 돈을 많이 지불하고 해요. 그러면 손 꼭 잡고 "아메가 더 심해. 아메는 정말 GMO가 그 GMO 종자를 쓰지 않아. 아메는 정말 유기농을 넘어선 유기농이야. 아메이는 이렇게 7일 만에 완제품을 만들면 다 베어서 없애는." 설마 냉장고에 7 일도 아닌 제품까지 다 만들겠어요? 땅에서 나온 거? 그래서 제가 19년 더보릭스를 먹고 19년 영제를 먹었더니 이렇게 건강해진 거예요. 어. 그래서 비교해 볼 만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 "개인형 프랜차이즈 아메이가 정말 개인형 프랜차이즈가 맞아?" 라고 물어보니까 "맞아요. 아메이는 개인형 프랜차이즈예요. 사람 중심이고요. 재고 제복 그 저기 매장이나 재고 부담이 거의 없고요. 대신 관계, 신뢰, 영향력이 저 있잖아요. 재고 얘기할 말 많은데 저희 집에 저희 둘만 살다가 저희 애들이 왔잖아요. 어떤 일이 벌어질 것 같으세요? 아니 얘네들이 시내토를 먹는 하마 같아. 아니 단백질을요 탁 따잖아요. 큰 거 탁 따면 여러분 보통 며칠 만에 없어져야 돼요. 그게 정상이에요. 저희 집에 원래 단백질 한 통 타면 저희 신랑이랑 저랑 아무리 열심히 먹어도 일 주일을 넘게 먹었거든요. 단백질 탁 타면요 이틀 못 가요. 거기다 얘네들이 산 친구들을 하도 데리고 와서 다 먹여. 그럼 어떨 때는 하루에 2통도 따요. 내가 그래서 내가 뭐라냐면 "있잖아 승현아 얘들아 따면 마지막 통 있을 때 꼭 엄마한테 얘기해야 돼." 이거예요. 우리 집 룰이 그거예요. 마지막 거 꺼낸 사람은 무조건 얘기해야 되는데 그것 때문에 우리 집에 싸움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왜? 마지막 거 꺼내면서 나한테 신고를 안 해 가지고 품절이 자꾸 나는 거야 우리 집에서. 먹어야 되는데 우리는 생활 필수품이에요. 먹어야 되는데 못 먹는 거죠. 그럼 제가 "아니 엄마 밥인데 없으면 어떡하냐고." 막 그렇게 얘기를 하고 막 그러거든요. 그런 제품들이에요. 그래서 아메 제품을 제대로 공부하면요. 재고가 아니라 정말 여러분들 생활에 필요한 쌀 떨어지는 기분이에요. 저희 집이 옛날에요. 쌀벌레가 많았거든요. 우리 엄마 집에. 이유가 뭔지 아세요? 쌀을 꼭 10 가마씩을 옛날에는 싸 놨었어요. 아마 옛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쌀을 10 가마 1년 먹을 거를요. 가을에 사 가지고 이렇게 딱 넣어 놓고 놔두면 이제 한 5 월달, 6 월달, 7 월달 되면 막 벌레들이 막 날아다니면서 쌀벌레가 막 난 너무 싫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그거를 방앗간에 가 가지고요. 뻥튀기 같은 것도 하고 떡도 만들고 뭐 그렇게 떡도 해 가지고 먹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쌀 7 가마 10 가마 쌓아 놓을 때 우리 엄마한테 "내가 쌀 사재기 해 놨냐." 소리를 안 해요 제가. 근데 아메 제품요 맨지팩 10 통만 쌓아 놓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줄 아세요? 저희 집에 맨지팩을 한 달에 몇 통 먹을까요? 맞춰 보세요. 제가 맨지팩을 몇 개를 먹을까요? 저는 골든팩과 맨지팩과 틴지팩을 다 같이 이렇게 이름 바뀌었죠. 에너지팩이. 저는 그 3 개를 다 먹어요. 다 먹는데 2 배씩 먹어요. 아침 2 배, 점심 2 배, 저녁 2배 이렇게 19 년을 먹어 왔어요. 그러면 저 혼자서 한 달에 6통 먹겠죠? 그러면 저희 집에 몇 명이에요? 24 통을 먹어요 한 달에. 그때는요 아는 사람 집에 와 가지고 놀잖아요. 놀다가 또 조카들 오거나 아니면 친척들 오거나 아니면 주위에 놀러 온 애들 우리 집에 홈미팅하러 오면 영양제 먹어요 안 먹어요? 스폰서 영양제는 값이 없잖아요. 그냥 먹잖아요. 그러니까 분명히 24 통만 먹으면 되는데 어떨 때는요 30 통도 먹고 막 그래요. 사서 재워 놓고 싶은데 그래서 우리는요 맨지팩을 구매하는 달이 따로 있어요. 맨지팩과 그 뭐지 1 년은 한 해는 팩들을 주문을 막 해요. 왜냐하면 12달 되면 한 통이 공짜가 되니까 그렇게 해 가지고 1 년을 그렇게 사요. 그리고 어떨 때는 프로틴을 그렇게 해 가지고 하고 그렇게 돌아가면서 이렇게 하거든요. 그런데 그게 가능했는데 지금은 그게 안 가능해요. 특정한 제품들이 자꾸 떨어져요. 비타민 C, 와이드암. 얘네들 먹는 줄 아나 봐요.
아니 분명히 비타민C 와야 되면 뜯으면 한 달 가지 않나요? 아니 일 주일 가지 않나요? 우리는 하나 뜯으면 이틀을 못 가요. 그래서 내가 '도대체 얘네들이 먹는 거 아니야?' 막 이런 마음이 들어요. 여자애들이 많으면 이런 불상사가 생겨요. 그리고 얼굴 큰 남자가 있으면 더 불상사가 생겨요. 저 신경 진짜 많이 쓰거든요. 어. 저는 이 비즈니스의 매력은요. 내가 많이 먹고 내가 많이 쓸 수 있고 내가 이뻐지고 나를 리모델링하고 나한테 인테리어를 쓴다. 파리바게트에 빵하고 상관없는 인테리어 비용에 1 년에 7천만 원씩 아니 5년 만에 7천만 원 정도 들어서 리모델링을 한대요. '그거보다 내 몸에 투자해서 이렇게 건강해지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5분 만에 끝낼게요. 음.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지금 신문에 나오는 걸 이렇게 보여주잖아요. 이런 것도 보면은 이렇게 진짜 치료가 아니라 예방이 핵심이라는 얘기로 신문에 연일 도배하고 있어요. 이것도 매일경제에 이제 마이크로바이옴 할 말 진짜 많죠. 여러분 스폰서님 왔는데 이 마이크로바이옴 얘기는요. 저는 지금 정말 저는 9월 달이 기대돼요. 9월 달에 우리 작은 애도 1,000만 장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거는 획기적인 제품이거든요. 그래서 저희 작은 애는 요번에 마이크로바이옴에서 딱 바꾸고 난 다음에 얼굴 여드름이 싹 들어갔거든요. 그리고 흉터가 많이 남아 있었는데 얼마 일루미네이트 있잖아요. 그게 좋다고 그래서 일 주일 전에 누가 저기 그 다른 그룹에 있는 리더님이 그게 좋다 그래서 썼는데 와 너무 놀랐어요. 이렇게 드라마틱한 건 처음 봤거든요 제가. 한 번도 그런 경험을 해본 적이 없어 가지고 그래서 진짜 기회가 된다면 일루미네이팅하고 한번 써 보세요. 정말 탁월해요. 이런 제품들 이런 제품들이 이런 제품들이 계속 인터넷에 실리고 짝퉁은 왜 만들겠어요? 짝퉁이 있으면 본품이 나빠요? 아니죠. 얼만큼 좋은 제품이면 짝퉁이 저렇게 있겠어요. 그쵸? 전 직접 짜 가지고 만져보고 우리끼리 막 난리를 치고 막 그랬거든요. 어 제가 마지막 장표인데 어때요? 이거 보니까 어떤 느낌이 들어요? 이거 보면서 '여기서 뭐 무슨 일이 벌어질까.' 생각 들어요? 그런데 한두 달만 지나면 이렇게 되거든요. 저는 이걸 매번 봐요. 매년마다 반복하니까 다 죽어 있는 이곳에서 이렇게 될 거라는 걸 믿어요. 아메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메는 봄, 여름, 가을, 겨울이라고 하는 계절이 있는 것 같거든요. 여러분 있죠. 제가 잠깐만요. 마지막에 딴 거 하나 보여줄게요. 이 장표를 보여주고 싶어서 내가 이거는 저희가 여행 다니면서 찍었던 사진들이고 아메에 대한 보상이에요. 이건 많이 보여줬는데 마지막 장표가 잠깐만. 음. 아 맨 마지막 장표를 보여주려 했더니 잠깐만요. 음. 저는 어 아메 사업을 통해서 뭘 알았냐면요. '내가 왜?' 그리고 이 말 음 어 '그렇게까지는 안 하고 싶어.' 이 말. 음 '내가 꼭 그 사람을 도와줘야 돼요.' 그 말. 음 그거 어렵잖아요. 그 말. '아 냅둬요.' 이 말. 그 몇몇 언어들이 있어요. 이런 언어들을 안 쓸 수 있어서 너무 좋아요. 그리고 너무 감사해요, 인생에. 아메가 나한테 인생에 온 것도 감사하고 내가 이렇게 비즈니스를 열심히 할 수 있는 것도 감사하고 부족한 저를 보고 파트너들이 스폰서님하고 따라와 주는 것도 감사하고 그리고 이 비즈니스가 어설프고 잘 안 되고 힘들고 한데도 불구하고 아메이가 귀해서 잘해 보고 싶다고 애쓰는 파트너들 보고 있으면 그것도 감사하고 잘 못하는 저를 보면서 정말, 정말 우리 집에 저를 여왕 대접해 주는 집에 가면요. 저를 탁 누워 놓고 우리 신랑을 탁 누워 놓고 "사우디캅." 이러면서 작은 애는 내 발을 만지고 큰 애는 아빠 발을 마사지해 주면서 막 우리 발 마사지 로션 있죠. 그걸 막 만지면서 음악을 그 요가 음악 있죠. 탁 틀어 놓고 막 문질러요. 저는 뭐가 싫으냐면 문질러서 막 마사지 너무 행복해요. 너무 좋은데 마지막에 발에다가 크림을 잔뜩 발라 놓고 가 버려요. 그러면 이제 움직이지도 못해. 왜냐면 발에 크림이 너무 많으니까. 얘네들이 뭘 못 배웠냐면요. 이거 마지막에 닦아 줘야 된다는 거 못 배웠나 봐. 그래 가지고 그러면서도 어떤 마음이 드냐면 '참 감사하다. 애들' 그쵸. 애들이 엄마 아빠를 이렇게 귀하게 여겨 주는 것도 감사하고. 저는 감사함의 반대가 당연시함이래요. 나한테 아메가 온 것도 당연하고 내가 이렇게 하고 돈 받아가는 것도 당연하고 내가 이 제품 쓰는 것도 당연하고 다 당연한 거죠. 당연한 거 없거든요. 다 감사한 거예요. 저도 스폰서님이 저를
택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암의 비즈니스를 알아들은 거예요. 스폰서님이 저희 집에 안 오셨으면 전 아메 못 알아들었을 거예요. 어. 스폰서님이 저희 집 올 때요. 정말 이쁘게 입었거든요. 꽃처럼 이렇게. 정말 지금도 잊혀지가 항상 그 핑크 색깔 원피스 같은 거 입고요. 이렇게 확 저는 절대로 이렇게 막 레이스 있는 이런 옷 안 입거든요. 근데 스폰서님 레이스가 여기도 막 입고 뭐 허리도 그 리본이 이만한 게 있고 어떨 때는 등에도 있고 막 이런 옷을 입고 막 오셨어요. 그러면 공주 해가지고 이렇게 오는 거죠. 저는 굉장히 보이시한 편이거든요. 근데 그분이 저를 보면서 뭘 알려주려고요. 막 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었어요. 그리고 되게 진정성이 느껴진다고 해야 되나? 저는 아메 비즈니스가 그건 것 같아요. 여러분 진짜예요? 리얼입니까? 여러분 인생의 아메가 정말 리얼로 감사하고 당연한 일이 아니라 귀한 일이고 누군가를 도와줄 수 있는 일이고 내 건강을 찾아준 일이에요. 저는요 이병선 리더랑 맨날 그래. 우리 둘이는 순도 100%거든요. 우리들이 맨날 그래. 우리는 아메 안 했으면 당신은 40대 죽었을 거고 자기는 30대 죽었을 거라고 이런 얘기 맨날 우리 둘이 해요. 저도 죽었을 거고 자기도 죽었을 거래. 땅에 묻혔을 거라는 거. 둘 다 건강하지 않았을 거라는 거죠. 참고로 우리 수빈은 태어날 때부터 죽는다 그랬어요, 병원에서. 태어날 때부터 1년도 못 살아서 애가 백혈병 걸려 죽고 뇌증력 걸려서 죽는다고 했던 애예요. 그런데 이렇게 건강하게 살 거라는 거죠. 전 당연한 거 없다고 생각해요. 여러분한테 주어진 이 아메이가 당연하지 않다는 것만 이해한다면 큰 축복일 것 같고요. 다음에 더 멋진 공간에서 더 근사하게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